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시 온라인입니다. 교과서 173페이지 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아우성이니까 바로 시작 안 하겠습니다. 뭐 인사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민주주의 이념하고 민주주의 정책 기본 원리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념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이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받아야 돼. 라는 생각.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함성기란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게 나오는 거고 평등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와 평등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 아세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자유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평등은 다 똑같이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게 평등일 수 있습니다. 자, 다 맞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추가될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란 모든 개인이 타인이나 국가 권력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거. 맞네요. 자, 평등,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를 대우받는 거. 똑같이 대하는 거. 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 조금 더 알아보긴 할 건데,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유하고 평등이란 거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나쁜 말씀은 안 되고요. 맞죠? 자,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지. 우리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욕을 쓴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평등? 너네는 못하는데? 일단 이게 평등에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주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 국민주권.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주권. 그냥 국민자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 권력 분립. 권력은 나눠져야 되고, 이판주의. 자, 모든 것은 헌법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나중에 좀 더 알아볼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만 할 거야. 더 안 할 겁니다. 너무 길다고 하니까. 자, 빨리 끝내봅시다. 빨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PPT를 통해서 조금 더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PPT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자, 민주정치의 발전과 의미 자 보도록 할 건데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진핑이고 여기는 아베 지금 그만뒀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제 1대1로 붙을 건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참 서글픈 얘기죠.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주주의 이념. 자, 옛날에는 노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노비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노비란 건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헉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거나 사고 팔아도 이제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참 이때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이름이 붙었죠.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북한이죠. 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죠. 막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을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맞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러면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죠. 자, 보시면 학교에서는 학교 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 대표가 참여해야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교육의 3주체, 학부모님,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이 모두가 저 학교 규칙을 개정할 때 의견 낼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학교도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성적을 이유로 회장 선거 입 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어요. 와우. 우리 학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성적 때문에 우리 반장 못 나가나? 학생회장 못 나갈까요?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개념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이게 개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학념이나 소수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다수의 우리 모두, 여러분들 포함한 저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배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모두 국민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게 민주주의 뜻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조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하고 평등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자, 초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다수에 의한 지배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O야 X야? X라면 여러분들 왜 X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인간의 존엄성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자, 우리 하늘에서 이러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맞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별표. 자, 교과서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교과서 다시 한번 보시고 별표 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에 보장되어 있냐면 우리는 헌법 10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 가장 최고의 법은 뭐? 헌법이죠.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자유란 걸 좀 알아볼까요? 이게 자유란 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자유란 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었던 절대 왕정기. 자, 이런 시기에는 모든 것을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없었고요. 그 다음 자유란 것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희생. 자, 이건 시민혁명이고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는데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이거는 우리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프리덤이라는 자유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아까 헌법 10조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이 쭉 명시가 되는데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자유, 종교의 자유, 지배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자, 이런 게 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종교 믿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고 싶은데 살 수도 있고, 직업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배경은 우리 수많은 전의 사람들이 투쟁으로 이걸 이뤄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라는 거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배워야 된다는 게 못 배운 사람들이 꼭 생쇼합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 이게 일단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게요. 수업 시간에 막 떠드는 행위. 그럼 이제 뭐 이런 학생에서 진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저 학생들이 막 어떤 아이가 막 떠든단 말이야. 뭐 이렇게 떠들어. 그러면 야, 너 왜 떠들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왜 이거 제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가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 왜 관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왜?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타인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사가 가진 교수권도 침해하고 있고 타인이 갖고 있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 그때부터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일탈이자 나중에 조금 더 심해지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고요.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교내 흡연. 이것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이것도 안 되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등 넘어갈게요. 평등.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성별,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우리나라 신분제 없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성평등 시간 때 이 성별을 가지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헌법 11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평등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잖아요. 이게 평등이야. 자, 이거 다 똑같이 하는 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뭐 우리 스포츠 대회에서 다 출발선이 이렇게 있죠. 다 똑같이 출발하게 만드는 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긴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한 사람당 1인 1표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자,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발받침대를 두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발받침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근데 이 사람한테 여기 있는 발받침을 이렇게 꺾어서 이 사람한테 2개를 주고 이 사람한테 안 주더라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이 사람 차별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 사람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큰 피해가 없고 이 사람도 같이 보장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출발선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르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주는 것도 결국 평등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출발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좀 보시면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걸 누진세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돈 100억 버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똑같이 9만 원이라는 세금을 매겨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세금 매기는 게 오히려 차별이야, 이건. 맞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적은 사람들은 적게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겁니다. 출발선을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오히려 여기서 좀 차별을 두는 게 오히려 더 평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취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장애인도 맞죠? 일반인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아무래도 능력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뽑아버리면 회사에서 장애인 안 뽑으려고 하겠죠.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회사에서 장애인을 5%나 10% 정도 의무적으로 뽑도록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0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장애인 분들도 여기 들어간다면 똑같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차별 아닌 차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차별이 되는 겁니다. 즉 평등을 위한 거란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것도 약간 결국 남성과 여성의 이제 채용 똑같이 비슷한 효과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토론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같은 것도 보시면 장애인 주차장 또 따로 두는 거 하고 임산부 여성 주차장 우선 주차구역을 따로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실질적 평등, 합리적 차별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됐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것은 같게 이거 맞죠? 1인 1표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다를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다를 경우에는 뭐 고소득 저소득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때로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르게 다뤄질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평등을 이룰 수 있다라는 취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민주정치 기본원리 4가지가 있었죠. 국민주권, 국민자치, 그 다음에 권력분립, 비판주의. 이 4가지 간단하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이란 얘기죠.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이게 여러분들 우리 최순실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시민들이 나가서 이제 다 같이 외친 겁니다. 민주시민이라면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저도 외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외워 주셨으면 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1조 1항은 뭐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뭐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 이 구절만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걸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영어가 변호인 건데 또 보여주면 저작권 침해 당할까봐 여러분들이 학교 오시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학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보여줬다고 영상 길어진다면 또 난리칠까봐 넘어가겠습니다. 다 너네 탓이야. 자, 그 다음에 국민자치.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스스로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5천만 명이 전부 다 국회의사당 몰려가서 우리가 정치를 결정할 수 없잖아. 배분하는 걸 결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깁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우리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게 하죠. 이걸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뭐였습니까? 직접 민주주의였죠. 근데 자, 요거는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라고 합니다. 대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뽑아줬으니까 정치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죠?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자고. 자, 간접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간접, 다시 한번 쓸게요. 간접민주주의. 자, 대의제라고도 합니다. 대신하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입헌주의. 자, 헌법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민주적인 국가 운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헌법 1조 1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고, 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맞죠? 국민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 뭐 청구권, 뭐 이런 거, 참정권, 사회권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이거 의미가 아니고 의무인데. 이거 실수, 쏘리.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나왔을 때 그 첫 번째 문장이 쭉 있는데, 제가 읽으면 너무 뭐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문장이야. 한 문장으로 이 멋진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이한 거야.
판관 4.19 민주 이념을 개선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공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를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한 문장이죠.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4.19 이념 얘기도 나오고요. 3.1운동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던 얘기죠.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뭐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 조직과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거죠, 이거.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지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어디서 보장하고 있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든든한 거죠. 든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헌법이 지금은 좋은데 이게 우리 총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9번. 9번이나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좀 부끄러운 역사인데 한 5번 정도는 이 집권 세력의 자신들의 정권, 정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 적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게 되면 좀 알 건데 그게 1차부터 1차, 2차, 뭐 3차 아니고 4차부터 좀 넘어가고 그 다음 5차, 6차, 7차 8차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대부분 맞아. 대부분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민들이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4.19 혁명이 되겠고요. 이게 5.18 광주 민주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월 민주항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3개. 민주시민이라면 꼭 아셔야 될 3개의 사건입니다. 자, 내 정치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라면. 자, 그리고 마지막 권력 분립. 권력이 한데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상권 분립입니다. 자, 그래서 입법부, 아까 우리 국회죠. 국회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 법을 적용하는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상권 분립입니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서로 견제하는 수단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것까지만 알면 안 되고 이게 3개로 나눠지면서 이게 나눠지고 견제해야만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게 한 사람한테 몰아지면 그게 옛날에 왕이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안 나옵니다. 독재가 나오지. 논리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해서 벌써 끝냈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약속 지켰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안녕.